네, 계속 방송하겠습니다. 댓글 뭐 확인하고. 카쿠토님, 구글 나락, 마소 급등, 체스 GTP가 가르는 시기네요. 오늘 챗에 대해서 얘기하려다 말았는데요. 다음에 하려다 말았는데, 자, 어제 방송에서 말할까 하다가 만 이야기 몇 가지를 하게 됩니다. 정치 분야 방탄소년단 BTS. 네, 정치의 BTS는 박정희 대통령이죠. 네, 토마스 쌍카라. 네,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인드라는 오원철 경제수석 말대로 당대 유신체제 불가피성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허나 인드라가 강조하는 건 박정희 모델, 지금 반정미당이 취하는 것이 박정희 모델입니다. 이 박정희 모델에 안주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위 파시오나 자이 파시오는 박정희 모델을 추종합니다. 지금 현재 중국 공산당 매공의 시파르도 역시 박정희 모델을 추종하고 있죠. 허나 인드라가 강조하는 것은 박정희 정신, 새마을 정신, 자존 정신입니다. 자조 파시오. 박정희 모델이 아닌 자유, 자조, 연대, 박정희 정신, 새마을 정신인 것입니다. 오늘날 해서 인드라는 오늘날 제2의 유신체제를 누군가 한다고 주장하면 반대합니다. 이런 이유로 인드라는 혹세무민하는 허경영 따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영국 남자, 이 아가씨가 누구죠? 아무튼 간에 인드라가 지금부터 빅터 로스차일드 얘기를 할 건데, 버트란트 러셀이나 전제해야 될 것이, 인드라는 영국을 좋아하고 영국인을 좋아하고 영국 남자를 좋아합니다. 현 영국 총리도 인도계죠. 좋아하고 찰스 왕도 좋아합니다. 엘리자베스 여왕도 좋아하죠. 그냥 한 소리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인드라가 20년 전 배낭여행 때 가장 인상 깊었던 도시 셋이 런던과 바르셀로나, 프라하였습니다. 모두가 다 흥미롭게도 유대인이 많이 거주하던 도시였습니다. 또한 인드라가 환생을 믿지 않지만 만약 인드라가 환생했다면 언젠가 런던에서 살았을 것이다 라고 여길 만큼, 지금이 아니라 그때도 그렇게 느꼈어요. 고향에 온 런던이 마치 고향인 것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진짜 인드라 런던에 가는 다른 도시, 그러니까 바르셀로나나 프라하는 야 좋다 이 정도였지만, 런던에서 인드라가 보름가량 체류했었는데, 열흘이나 보름, 전 진짜 고향에 온 느낌이었어요. 저는 런던이 너무너무 편했어요. 무슨 런던이 음식 맛이 없다, 날씨가 우중충하다, 그냥 인드라는 좋았어요. 런던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뭐 쓰레기통이 없어가지고 막 길거리가 막 그렇게 많고, 막 여기저기 화장실이 잘 없어가지고 노상방뇨 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또 냄새도 좀 났지만, 그래서 저는 런던이 좋았습니다. 그렇다 런던 파리가 지독했지 런던은 그렇게 지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드라 강조하는 게 네이션과 스테이트, 국가와 정권을 구분하자, 개인과 집단을 구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좌우의 파시오들은 개인과 집단을 구별하지 않고, 지난번에 인드라한테 가게에 왔던 진상 재중동포 분, 그분이 문제지, 진상은 국적을 가리지 않고 진상은 어디에나 있어요. 근데 그 진상의 국적이 단지 중국이고 재중동포였다는 이유만으로 중국인이나 재중동포 전체를 다 매도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셨죠? 그런 사람은 한국인도 있고 미국인도 있고 영국인도 있고 인도인도 있고 다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풍문아 김종필 선생과 김구 선생 아드님 김신 장군이 함께한 5.16 이를 빅토르 스차일드 관점에서 봅니다. 몇 번 얘기했죠. 그걸 복습하는 차원이고 조금 더 인드라가 보다 많은 정보를 취합했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정교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빅토르 스차일드이고요. 2차 대전 직후 당대 구범 형제 버트란트 러셀은 이스라엘 독립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유명한 얘기죠. 이때 버트란트 러셀은 케임브리지 사도의 후배이자 대학 졸업하자마자 젊은 나이 26세에 계승남작 자기를 받고 런던 로스차일드 가주가 된 빅토르 로스차일드에게 영국 계승백작이자 당대 구범 형제인 버트란트 러셀이 진로 선택을 제안했습니다. 버트란트 러셀은 이 계승백작 자기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한테서 받은 거죠. 형도 이제 형이 죽자 그걸 받았습니다. 러셀 가문은 그 영국의 공작 가문의 반개 가문입니다. 할아버지, 그러니까 러셀 버트란트 러셀이 존경한 그 할아버지 러셀 같은 경우는 그 보불 전쟁 때 베르사유 궁전에서 비스마르크와 함께 담배 피면서 보불 전쟁의 주역이었죠. 이렇게 그때 이제 버트란트 러셀이 사도의 멤버 케임브리지의 어떤 사교 클럽입니다. 여기에 이제 케인즈, 경제학자 케인즈, 버트란트 러셀, 빅토르 로스차일드 같은 사람이 유명한 사도의 멤버입니다. 운동권 서클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비밀 클럽이었습니다. 어떤 뭐랄까 프리메이슨적인 유사 미국에도 대학가 그 사교 클럽들이 대부분 준 프리메이슨 클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랍이냐 유대냐 이렇게 선택을 했죠. 얘기했죠. 이때 이제 빅토르 로스차일드는 아랍 대신에 유대를 택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니 그럼 빅토르 로스차일드가 유대인인데 당연히 유대를 택하지 아랍을 택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에 그 영국 구분 귀족들은 석유 이해 관계 때문에 그거와 관련돼서는 그 사우디 왕가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라비아의 로렌스 실제 주인공 킴필비 캐퍼스링의 아버지 존 필비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존 필비가 영국 국적을 버리고 사우디 왕가를 지원했죠. 그래서 그 덕에 영국 회사가 아니라 미국 회사가 이권을 따냈죠. 이때 이 미국 회사라는 이미지가 영국을 배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국적을 초월하거든요. 지금 빅토르 로스차일드나 버트란트 러셀, 데이비 로클러는 초국적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국 국적이면 로스차일드에게 이권이 넘어가는 양상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고자 킴필비 아버지 존 필비가 영국 국적을 MI6 요원이면서도 불구하고 국적을 버리고 사우디 왕가를 적극적으로 지원해가지고 미국 회사가 된 거예요. 그 엑스모빌 쪼개진 회사를 중에 하나가 캘리포니아 유전회사인데 거기에서 영국 구경 귀족들 다시 말해 버트란트 러셀 지분이 생긴 겁니다. 이런 복잡한 국적을 따지지 말고 이런 얘기는 전 세계에서 인드라밖에 어떤 음모론자도 이렇게 맨날 그 영국이다 미국이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헷갈릴 텐데 정확하게 들어가 버트란트 러셀 구번 귀족
그 다음에 빅터 로스차일드, 데비 록펠러, 이 삼각의 관점에서 보시면 이해가 빠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당대 원유 문제, 사우디의 문제, 이란의 문제, 이거에 대해서 인들한테 질문 주시면, 터키의 문제, 이런 질문들을 해주시면 인들아 쌈박하게 그 어떤 전세계 어떠한 음모론자도 답변할 수 없고 기존 이론도 답변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다. 자신있게 세계 최초로, 세계 최고의 음모론자이자 세계 최고의 음모론 감별사 입장에서, 인드라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자신있게 석유 문제에 대해서, 중동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빠르게 설명드릴 수 있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아랍이냐 유대냐, 근데 빅터 로스차일드는 유대를 택했죠. 여기에 대해서 케인즈는 이렇게 얘기하죠. 실수했다. 빅터 로스차일드는 기존의 로스차일드 가문의 수장답지 않게 랍비가 될 수 없었다. 빅터 로스차일드는, 그러니까 케인즈가 이렇게 얘기해요. 빅터 로스차일드에 대해 평할 때 빅터 로스차일드는 랍비는 아니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전에 로스차일드 가주들은 랍비였고, 랍비는 곧 금융 전문가, 경제 전문가, 유통 전문가였다면 빅터 로스차일드는 랍비가 아니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칭찬으로 볼 수 있지만 완곡한 비판이었던 겁니다. 케인즈가 경제 전문가잖아. 자신과 케인즈 경제 전문가와 결이 다른 인물이 빅터 로스차일드다. 경제는 모르고 정치만 알았던 것이 빅터 로스차일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치적 관점에서 유대를 택한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빅터 로스차일드가 어려서 그렇던가 26세 2대 남작, 1대 남작은 네티, 2대 남작은 월터, 3대 남작이 빅터인데, 이때 빅터는 26살밖에 안 됐고 막 대학을 졸업했던 풋내기였습니다. 그래서 누구 얘기를 들었겠습니까? 당대 런던 가주가 월터는 건축학에만 관심 있고 정치에는 거의 관심이 없었거든요. 영국 상원의원이었는데 상원의원석에 앉아가지고 발언을 한 적이 딱 한 번 예외적으로 한 거 외에는 없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 유명한 벨푸어 선언에서 보던 이스라엘 독립에 관한 건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2대 남작 월터의 견해가 아니라 파리 로스차일드, 에드몽 제임스 로스차일드의 의견이었다. 왜냐하면 당대 그 전까지는 런던 로스차일드 가문을 주도했다면 네티까지만 해도, 근데 2대 남작인 월터가 경제도 관심 없고 정치도 관심이 없다 보니까, 오직 곤충학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빅터도 전공이 정자학이죠. 이게 생물학에만 관심 있다 보니까 정치와 경제 문외한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스차일드 가문의 최연장자가 당대 누구였냐면 바로 파리 로스차일드, 에드몽 제임스 로스차일드였습니다. 이 사람이 전 세계 로스차일드 가문의 어떠한 판단을 주도했고, 에드몽 제임스 로스차일드가 이스라엘 독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시오니즘의 지지자였기 때문에 빅터 로스차일드가 또 역시도 어른의 말씀이시니까 빅터 로스차일드가 유대를 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하여튼간에 버트란드 러셀은 빅터 로스차일드가 내심 아랍을 택하기를 바랬는데 빅터 로스차일드가 유대를 택한 거죠.
이분이 이제 에드몽 제임스 로스차일드. 에드몽 제임스 로스차일드에 대해서 인드라가 한마디 하면 파리 로스차일드에 관해서는 두 사람만 두 사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그 제임스 로스차일드인가 했던 1820, 30년대 때 3, 40년대인가 2, 30년대 이제 막 기억이 희미한데 3, 40년이라고 봐야겠죠. 그때가 그 런던 로스차일드보다 파리 로스차일드가 더 성견 지명이 있었을 때 첫 번째가 그 당시인데 뭐냐면 철도 산업이 유망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오늘날 벤처 사업이에요. 반도체 투자나 인터넷에 투자하거나 그건 인공지능에 투자하듯이 남들이 다 극구 반대했고 런던의 구분 귀족들도 다 반대했고 런던의 가주, 런던의 로스차일드조차도 이게 될까 하고 여겼던 투자를 망설였던 그 철도 산업에 올인했던 인물이 파리 로스차일드였어요. 1830, 40년대 그때 이름이 기억이 안 나지. 제임스 로스차일드였나? 그냥 그래요. 그때가 파리 로스차일드의 인물은 그 사람을 첫 번째로 들면 되고 두 번째가 바로 이 에드몽 제임스 로스차일드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당대 세계의 시적인 구명 황제였기 때문이죠. 이분이 1차 세계대전을 일으켰고 그 다음에 그 소련 쿠데타를 기획한 장본인이고 소련 쿠데타 레닌이나 트로츠키를 소련으로 불러서 러시아로 불러가지고 소련 쿠데타 볼셰비키 쿠데타를 2월 혁명이 맞아요. 2월 혁명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프리메이슨들이었습니다. 영국 구병귀족 프리메이슨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2월 혁명 아닌 10월 쿠데타는 파리 로스차일드가 일으켰던 것입니다. 2월 혁명을 프리메이슨에게 손을 맡기면 러시아 이권, 러시아 철도 이권을 다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여러가지 이권들이 굉장히 엄청났는데 이 이권을 날려볼까 두려웠던 에드몽 파리 로스차일드가 1차 세계대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러시아 황제 죽이고 인간도살자 트로츠키와 인간학살자 레닌을 올리고 그 다음에 그 체카 그 소련 비밀경찰 요런 애를 키운 것도 파리 로스차일드입니다. 이 기존의 볼셰비키들의 상당수는 레닌과 트로츠키가 다 죽였어요. 새롭게 볼셰비키 파시스트를 키운 것은 쪽수를 왕창 늘린 것은 체카입니다. 체카. 과거에 오블리나 러시아 때 비밀경찰이 대부분이 상당수가 체카로 갔고 이 체카가 당대 무정부주의자 아나키스트 사회주의자 이런 사람들 볼셰비키 상당수를 다 싹 다 재판 없이 죽였는데 트로츠키와 레닌의 지도하에 그 이유는 파리 로스차일드가 정적인 영국 구병귀족과 프리메이슨들을 영향력을 죽이기 위해서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0월 혁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10월 쿠데타입니다. 노엄 촘스키가 강조했듯이 인드라와 노엄 촘스키가 두세 가지 점에서 일치게 되는데 모택동의 그
문화 혁명이 아니라 문화 쿠데타다. 두 번째가 10월 혁명이 아니라 10월 쿠데타다. 내용적으로도 쿠데타고 형식적으로도 쿠데타다. 역사 교과서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노엄 촌스키와 인드라가 견해가 같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근데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에드몽 제임스 로스차일드가 1933년인가 4년에 죽어요. 나이를 먹어서 죽은 거죠. 그로 인해서 대혼란이 온 겁니다. 로스차일드의 어떤 총책임자가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 적임자가 계승자가 와야 되는데 파리나 런던이 없었어요. 그래서 26세의 나이로 빅터 로스차일드가 그런 중책을 받은 겁니다. 이로 인해서 스탈린도 혼란이 오고, 미국 대통령인 루즈벨트 혼란이 오고, 전세가 다 혼란에 빠졌어요. 1934년인가 33년에 죽는 바람에. 그 다음부터 스탈린을 임명한 것은 엄밀하게 말해서, 엄밀하게 보면 파리 로스차일드가 스탈린을 임명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러니까 새로 구보 황제가 됐던 버트란트 러셀은 그러니까 이전 구보 황제를 존중하고 자신의 권력 기반이 불안정했기 때문에 초반이니까 친한 속에서 스탈린의 어떠한 권력을 인정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1930년대 초중반에 300인위원회 회원이자 페이비언 회원이고 버트란트 러셀의 신복이었던 타임머신의 저자 오손 웰즈 맞나? 오손 웰즈는 영화 감독이고 웰즈 SF 작가 웰즈가 스탈린을 만나가지고 여러가지 헛소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탈린을 웰즈가 소련 방문해가지고 스탈린 만난 것은 새롭게 그 황제가 된 버트란트 러셀인데 너 정권 교체 안 하고 내가 너 인정해 줄게. 대신에 내 말을 따라라. 이러한 인사차 방문이었습니다. 스탈린 입장에서는 그때부터 오히려 자신의 권력 유지에 대해서, 왜냐면 국유원이 자신을 임명했으니까 불안감을 느낀 나머지 1930년대 초중반부터 어떤 입장을 취했냐면 우선 자기의 아내를 다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 아내 일가 친척을 죄다 죽였습니다. 왜냐? 자기 아내가 파리 로스차일드의 간첩이라고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런지 알 수 없죠. 다 죽였어요. 스탈린 일가 친척, 자기의 부인 일가 친척을 사도의 8전까지 싹 다 죽인 게 스탈린입니다. 자기의 부인과 자기 부인의 일가 친척을 모조리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이것은 부각되지 않고 스탈린이 왜 저렇게 이상한 현상을 보였냐면 무슨 장군이 반란을 일으킬까 해가지고 했다. 그거는 다 국유본이 만든 떡밥이고, 실제적인 것은 그 황제가 바뀌면서 스탈린이 자기가 권력 잃을까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 부인부터, 자기 부인이 파리 로스차일드 간첩이다 의심하고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30년대 중반부터 스탈린이
소련 공산당 내에 있던 유대인, 프리메슨 싹 다 죽였어요. 그래서 소련 공산당 내에 소련 모스크바 지하철을 설계, 사실 걔가 했습니까? 소련 모스크바 지하철을 만든 설계하고 당사자는 파리 로스차일드이지만 그것과 매개된 사람이 유대인이거든요. 핵심 유대인이 지가 살려고 멀쩡한 형을 팔았어요. 유대인 형제가 있었는데 둘 다 소련 공산당의 핵심 간부였는데 이 동생이 지 혼자 살기 위해서 형을 무고했어요. 형이 구이번 간첩이다. 그래서 형이 죽었어요. 그리고 지만 살았어. 이게 소련 공산당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막 그냥 스탈린에게 아부하면서 제발 나만 살려달라 이렇게 해서 살아남았습니다. 저는 그런 비하가 있고요. 스탈린이 그때부터 구의원에 갈 문제가 있다 만만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약 소련 외무부 장관이었던 유대인 장수했죠. 그 사람을 자르고 몰로토프인가 맞나? 걔를 임명해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신감을 가졌던 것은 빅터 로스차일드가 대학 졸업하고 끊어진 인맥관계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스페인에서 빅터 로스차일드가 스탈린에게 충성 편지를 씁니다. 근데 원래 장사꾼들은 그런 거예요. 자기는 탁 죽이고 상대방을 높이 하는 거, 격을 높이니까 충성 편지지만 사실은 빅터 로스차일드가 스탈린에게 연대를 제안했고 여기에 스탈린이 화답했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겁니다. 스탈린 입장에서는 버트란트 러셀이나 빅터 로스차일드 양쪽이 다 자기 앞에서 발발거리니까 오만 방자했던 것이죠. 이게 당시에 스탈린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탈린이 지금 좌익 파시스트들이 역사에서 이해를 못하는 게 히틀러와 스탈린이 2차 세계대전 직전에 독소 불가침 협정을 맺은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이론이 바로 인드라의 구기본론입니다. 당시 히틀러나 스탈린이 모두 구기본을 만만하게 본 겁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당대에 구기본 사정이 있었다.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은 나중에 요것과 전문적으로 인드라에게 질문 주시면 오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해하시고요. 어쨌든 간에 이 괄호 안에 지난 방송 일단 요건 쭉 읽어보시고요. 베어링 가문 초대 구이본 황제 가문이죠. 1830년대 왜 합병으로 죽었나 이것도 주제가 넘어가기 때문에 인드라 블록에서 이미 다 설명드렸죠. 세계 최초의 복합금융인 런던 금융공황 요때 베어링 가문이 일격을 맞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맞서서 이 베어링 가문이 영국 공장법 아동노동 금지 이러는 바람에 영국 공장이 상당수가 멈추게 됨에 따라서 여기에 납품하던 미국 면화 농업이 불황을 찾아오는 바람에 그쵸? 미국에 농업공황이 왔습니다. 1830년대에 농업공황이 왔어요. 아니 대부분 미국 면화를 대부분 수입하던
영국 공장이 다 멈추는 바람에 상당수가 미국에 농업공항이 왔어요. 근데 당시에 런던 로스차일드가 미국의 그 농업 납품한 영국에 납품하던 미국 농장들을 상당수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영국 공장 상당수를 소유했기 때문에 영국 공장에서도 피해를 보고 런던 로스차일드가 그다음에 미국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미국 땅에 거기서도 상당한 피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화병으로 되졌어요. 네이선 로스차일드가 1830년대 동인도 파산 인드라 세계 최초로 얘기하는 부분이죠. 왜 역사 교과서는 동인도 세포의 항쟁을 중시하는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세포의 항쟁, 이것은 전 세계에서 이 세포의 항쟁에서 이런 식으로 설명한 사람이 인드라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인드라가 세계 최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래서 인드라가 또 세계 최초가 뭐죠? 왜 빅터 로스차일드는 빅터 로스차일드가 무엇에 감명받았다? 바로 김구 선생님과 윤봉길 선생의 도시락 폭탄에 감명을 받은 겁니다.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무장투쟁이 일어났죠. 이스라엘이 독립했죠. 이스라엘 독립투쟁의 롤모델은 김구 선생님과 윤봉길 이사의 도시락 폭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역시도 인드라가 세계 최초로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해방 이전에 국기본이 한반도에서 인상 깊었던 사건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원산 부흥회, 평양 부흥회, 이걸 굉장히 중시했어요.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은 이해를 못하실 텐데 전 세계에서 이 원산 대부흥, 평양 대부흥은 굉장히 영적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쇼킹한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3.1운동이었어요. 유관순 언니. 그래서 3.1절을 국유원이 굉장히 중시하는 겁니다. 3.1절 유관순. 그 국유원이 요즘 3.1운동, 3.1절 이거 굉장히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사운동의 롤모델이, 중국의 오사운동의 롤모델이 3.1운동이에요. 비폭력 운동이었다는 거죠. 인도의 간디보다 더 앞선 게 비폭력 운동이에요. 중국과 인도에 영향을 준 사건이 한국의 3.1 비폭력 만세운동인 겁니다. 전 세계 최초예요, 여러분. 3.1운동이. 세 번째가 바로 김구 선생님과 윤봉길 사의 무장 운동이었습니다. 도시락 폭탄. 자, 그렇다고 한다면 버트란트 러셀 당대 국어 형제는 왜 김구 선생님의 입국을 적극적으로 막았고 김구 선생님이 통일한국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았을까요?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이승만 대통령과 반적 일성의 책임이 아닙니다. 버트란트 러셀의 책임이에요. 왜? 빅터 로스차일드에게 엿먹이고 싶었던 거죠. 해서 버트란트 러셀은 국내파는 물론이고 김구 선생님을 막았던, 김구 선생님 국내파 아니잖아요. 그럼 왜 김구 선생님을 막기 위해서 버트란트 러셀이 택한 것은 누구냐? 바로 반적일성인 거죠. 지금 여러분 오늘날 만주 무장투쟁 하면 김구 선생님을 떠올립니까? 아니면
종국파 말대로 반쪽 일성을 떠올립니까? 김구 선생님이어야 되는데 반쪽 일성이잖아. 이렇게 여론 조작한 게 누구죠? 따지고 보면 버트란트 러셀인 거죠. 빅토르 로스차일드에게 엿먹이기 위해서 아무런 경력이 없는, 사실 20, 30년대 김일성 장군은 일본 육사 출신이에요. 그분의 신하였어요. 반쪽 일성이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천보전투도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100배 뻥튀기 한 게 반쪽 일성의 신화 조작이죠. 왜? 김구 선생님보다 더 낫다.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스탈린에게 말 잘 듣고, 스탈린에게 말 잘 듣는다는 건 버트란트 러셀에게 충성한다는 의미니까. 근데 박헌영은 말을 안 들었고, 여은영도 그렇고, 또 이렇게 함흥에서 노동자 운동, 일본 유학 갔다가 한국으로 와서 원산에서 해가지고 반쪽에서 뺨을 때렸던 그 사람이 이주화던가? 이주화인데 반쪽일성이 앙금을 품고 한국전쟁 전에 이주화를 대한민국에 보내가지고 김삼룡과 함께 사형당하죠. 이주화가 최후진수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치하지 말자. 아무튼 간에 이 줄기의 끝은 버트란트 러셀이 빅토르 로스차일드를 견제하고자 김구 선생님의 입국을 막은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막은 게 아니에요. 구기본이 막았어요. 몰라서 아니야. 너무너무 잘 알았습니다. 만주의 독립운동 상황을 소상하게 알았던 게 버트란트 러셀입니다. 그것과 관련 자료가 있어요. 핵심 자료들이 있습니다. 지금 역사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해. 미군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국내 정세를 몰랐다? 더 많이 알았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영국 외무부 문서에 다 있어요. 만주에 누가 어떤 애들이 다 하는지를 소상하게 보고한 리포트가 영국 외무부 문서로 남아 있습니다.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김구 선생이 입국을 반대한 겁니다. 왜? 김구 선생님이 대통령 되면 통일되니까. 그리고 반쪽일성은 왜 필요했나? 반쪽일성이 능력이 잘 돼서 아니지. 김구 선생님의 짝퉁으로서 키운 거죠. 버트란트 러셀이 가짜 김일성, 반쪽일성. 애비가 마약 밀수하던 반쪽일성 집안이 친일파 가문입니다. 굉장히 잘 살았어요. 오늘날 반쪽일성이 북한의 신분제 사회를 만들었잖아요. 만약에 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김기선 누님이 잘 얘기했듯이 북한에서 최고의 반동 가문이 반쪽일성 가문입니다, 여러분. 종국파가 가장 경멸해야 될, 비난해야 될 가문이, 아우지탄강에 보내야 될 가문이 반쪽일성 가문이에요. 이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날 인들아, 이 방송을 시청하는 종국파, 문해하로 세뇌당한 반정미당, 이 방송을 시청한다면 이 얘기를, 여러분들 세계관이, 팩트는 중요하지 않죠. 여러분들의 신념이 중요하죠.
여러분들의 신념 근본적으로 흔들릴 거라고 인드라는 확실합니다. 팩트는야 뭐 언론에서 얘기하니까 인드라는 그런 얘기 굳이 안 해요. 여러분들의 세계관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종북파들은 인드라를 까기 위해서 이 방송을 모니터링하는, 지금 이 방송을 하는 박정위랑 모니터링, 문좀비 모니터링 모니터, 쥐명이 모니터, 데크틱딱 몇 달 모니터들 이 방송 먹고 충격받을 겁니다. 인드라 팩트 얘기 안 하잖아. 여러분들의 진실에 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진실이 거짓이었습니다.